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회사는 어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이영훈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우리 영훈 학생이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아, 제 소식은 아니고요. 네. 황보미 아나운서가 얼마 전에 네. 생일을 지난 걸로 맞아요. 알고 제가 그렇죠. 오늘 또 들어가기 전에 지났지만 생일 축하해요 그랬더니 아이, 야, 이 자식아.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 얘기하고 있냐. 야, 나가.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황보미의 실체입니다. 그래도 많이 순화해줬네요. 고마워요. 그렇죠. 고마워요. 직업을 잃을 뻔했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분 또 어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소셜 커머스 기업 위메프입니다. 2010년 나무 인터넷으로 설립, 그해 10월 소셜 커머스 위메이크 프라이스로 전환했습니다. 2015년 넥슨으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받아 급성장했고요. 업계 최초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도입, 최단 10분 내 배송이라는 지금 사면 바로 도착 서비스 시작, B2B 전용 위메프 비즈몰도 오픈했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전 직원이 경영 전략과 비전에 대해 소통하는 월간 전사회의를 열고 직원 간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원더맨 5일 휴가기, 위메프 생활의 달인 등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 대표가 직접 임직원 경조서도 축하하는 화목한 사내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사원수는요, 1,205명이고요. 예. 매출액은 3,690억. 네. 소셜 커머스 기업 매출액 중에서 쿠팡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핫한 기업이고 우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 영훈 학생도 많이 사죠? 네, 네. 많이 사는데 그 소셜 커머스 하면 세 가지가 떠오르잖아요. 뭐 쿠팡, 쿠팡, 티몬, 티몬. 그리고 위메프가 떠오르는데 그중에 쿠팡은 약간 좀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저 로켓 로켓 배송이나 배송도 뭐 있고. 친절한 배송. 쿠팡맨. 그렇죠. 쿠팡맨을 좀 맞아요.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이미지가 되게 좋아졌는데 위메프는 그런 채용 관련해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좀 이미지가 좀 안 좋게 저한테는 박혀 있어요. 또 우리 전민기 팀장님도 근데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또. 저보다는 이제 아내가 많이 와이프분께서. 네네. 많이 이것 때문에 다투곤 하는데요. 그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회사의 이름보다는 거기서 하고 있는 딜이라든지 그런 제품을 보고서 더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상병님도 꽤나 많이 사시죠? 부위가 두 개예요. VVIP. 예. 부위. 근데 사실 위메프는 아닌데 제가 약간 취미가 이게 집에서 이게 사는 게 취미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개씩은 사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금액이 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오늘의 특가라든지 베스트라든지 아니면 시간 얼마 안 남으면 뭐 사야 될 것 같은 거. 안 살 수가 없어요. 네. 최근에 사신 것 중에서 좀 이렇게 뿌듯한 물건들은 뭐가 있어요? 제주도 갈치 속젓이 지금 배 타고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내가 맛있겠네요. 위치 정보를 좀 전에 녹화 들어가기 전에 봤어. 뿌듯하네요. 이천 사업소에 도착해 있어. 왔네.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네. 오늘 밤 아니면 지금 녹화 끝나고 집에 가면 속젓에 밥을 먹든지 아니면 내일 아침에 먹어야 돼요. 아호. 꽁치 아니고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소셜 커머스에 좀 이게 근데 이게 안 사는 것도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뭘 사러 들어갔는데 보다 보면 이것도 또 사고. 걸리잖아요. 네, 사실 근데 몇 년 전에 처음에 이제 소셜 커머스가 딱 등장했을 땐 사람들이 막 화제가 많이 되고 나는죠. 그래서 많이 사보곤 했는데 네. 사실 요새는 많이 사는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위메프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지난 1년간 한 14만 5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연관어를 보면은 1위가 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할인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았고요. 네. 그 외에 뭐 티몬이라든지 지마켓, 쿠팡 이런 경쟁 업체들의 이름도 보였고요. 특가, 채용, 본인 인증, 문화상품권, 쿠폰 적용, 첫 구매 쿠폰. 원래 가격보다 조금 더 싸게 사려고자 하는 네.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심리가 여기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홍쌤?
최근에 그 위메프 상품 사업 부분에 신입사원 채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채용 공고를 봤는데 MD직과 그다음에 영업 지원직으로 채용이 있었고요. 네. 그 MD직이 채용이 많습니다. 여기 2자릿수, 그다음에 영업 지원은 이제 1자릿수인데 저는 이 지원 자격사항을 보다가 좀 재밌더라고요. MD 같은 경우에는 자격사항에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하는 실행 능력 소유자, 그리고 자타공인 온라인 쇼핑 매니아. 네. 그러니까 MD직은 이제 판매가 될 수 있는 제품의 트렌드를 알아야 되니까 네. 본인이 그 유저 관점에서 고객 관점에서 사용했던 경험이 있어야 또 좋은 상품을 기획할 수가 있겠죠. 그런 능력을 또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영업 지원 같은 경우에서 눈이 갔던 건 매년 위메프 성장률을 예측 숫자로 설명할 수 있는 자. 결국 데이터 분석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국 씨가 아까 본인이 뭐 갈치 속젓 구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제는 소셜 커머스는 상국 씨가 이번에 갈치 속젓을 샀어. 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다음에는 뭐 또 어떤 젓갈을 구매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패턴 같은 걸 예측을 해가지고 프로모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요즘에는 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관 검색이. 그러니까 빅데이터 관리가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가면 아마 명란젓 뜰 거예요. 진짜로. 이 빅데이터로 그래 그쵸, 그쵸, 그쵸. 실제로 그렇게 떠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는 능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이 위메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학생들이 그 자취하는 학생들도 있고 통학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자취하는 학생들은 특별히 이 UMF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뭐 싸게 생활용품이나 뭐 식품들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어떤 컨셉일까? 간절히 원하는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고 하죠.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이화 여자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말까지.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정치 속에 빠져보시죠. ECC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발! 야, 보통 감독님들 이러면 다시 가자 하시는데 그냥 가고 보니까 테이프 아까운 거죠. 그렇죠. 자, 유재현 항보미의 취향 저격. 감사합니다. 오늘 이대는 어떻게 온 거예요? 학교 대학 탐방하러 왔어요. 어때요 와보니까? 되게 캠퍼스도 예쁘고 네.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해서 좋아요. 뭐가 다양해요? 아유, 학과들도 다양하고 건물들도 되게 예뻐가지고. 자, 그러면 세 가지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고등학생분들이랑. UMF, 쿠팡, 그리고 티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땡겨요? 쿠팡. 쿠팡, 저 쿠팡. 쿠팡, 저 위메프. 위메프. 자, 그러면 이유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엄마가 자주 사용해서. 엄마가 쿠팡을 많이 사용하신다. 네. 어떤 이유일까요? 배송이 빨라서. 쿠팡이 배송이 빨라요? 로켓 배송. 그렇죠. 아무래도 그 최고인 것 같아요.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맞아요. 네. 평소에 인터넷 쇼핑은 좀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주로 직접 가서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옷류 제외하고는 물건은 보통 다 인터넷에서 사는 물건 편이에요. 인터넷. 네. 그 인터넷 쇼핑을 하실 때 주로 어떤 사이트 이용하세요? 저는 그냥 그 네이버나 그런데 포털에 연계돼 있는 그 막 엔페이로 살 수 있는 그런 네네. 거를 많이 이용하거나 네. 아니면은 막 그 진짜 가끔 금전적으로 힘들 때는 땡처리 마켓 그런 데도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땡처리 마켓도 온라인 소셜 커머스라고 마켓이에요.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위메프 뜨는 저희 특가 어머니가 마켓 많이 같은 이용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머니가 위메프를 많이 이용하세요? 위메프를 어머님께서 딴 사이트에 비해서 많이 이용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니까 G마켓ing 여러 군데를 비교하시고 네. 위메프를 최저가로. 쓰시는 거 네. 보면 네, 네. 뭐 가격이나 그것도 특가 쪽으로 배송되는 마케팅 시간 많이 하고 같은 게 있군요. 아무래도 낮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어... 네 잘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두 분이 나중에 뭐 취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인터넷 쇼핑몰, 위메프라든지 뭐 G마켓 이런 데서 일할 때 뭐 어떨 것 같으세요? 네. 근데 요새 보면은 막 네. 인터넷 관련된 회사 같은 데는 그 복무 환경이 되게 그러니까 그 일하는 근무 환경이 되게 괜찮다고 오. 뭐 네이버나 그런 데도 IT 그렇고 계열이라 물론 조금 좀 다르긴 혼동하는 하지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괜찮고 저한테 잘 맞는 일이면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소셜 커머스 이용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어떤 거 방송학생이네요. 이용하셨나요? 뭐 그런 쿠팡도 거요? 사본 거 같고 네. 위메프도 했었고 네.
또 있나요? 아, 그 무슨 티몬. 그죠? 근데 쟤는 저기서도 말을 잘. 오늘 저희 주제 기업이 위메프인데 혹시 위메프에 대해서 뭐 들어본 적이나 이런 거 있나요? 쿠팡에 비해서 약간 후발주자 아닌가요? 그런 느낌이 없지 않는 아주 후발주자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어려운 걸 묻지 않았거든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대답인데 혹시 그 소셜 커머스 중에 좀 들어본 사이트나 이렇게 업체 있으세요? 기업? 전 티몬, 티몬, 쿠팡, 쿠팡, 위메프? 위메프 소셜 커머스 자체에 대한 이미지. 그냥 소셜 커머스 생각하면 좀 네. 저렴하고 배송이 빠르다. 배송이 빠르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쿠폰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네. 뭐 활용하기 좀 편한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택배 있지 않습니까? 택배나 아무튼 이 물건을 배송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은 배송이 빨라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빨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제 쿠팡에 조금 더 많은 친구들이 이제 투표를 하지 않았나 약간 그 생각이 드네요. 물류 시스템의 체계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망을 구축하느냐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흔한 이제 유명한 택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유통 시스템을 굉장히 잘 갖췄을 것 같은데 왜 유독 쿠팡이 좀 더 그런 게 유명한가 이게 좀 궁금해요, 선생님. 쿠팡은 물류센터 자체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죠. 입지도 투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셜커머스는 물류 흐름을 체계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산업공학이나 물류 쪽 전공했던 친구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도전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위메프의 떠도는 소문. 네, 과연 뭐가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프는 면접이 만만하다고 카더라. 예, 경험자들에 의하면 면접이 비교적 쉽다, 평이하다라는 우리 얘기가 많던데 우리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면접이라는 건 다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분들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는 쉬우니까 면접 대비는 뭐 편안하게 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보는 거냐면 내가 원하는 상품을 빨리 산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오고 있는 상품의 구성군 그리고 경쟁자들 대비 우리 위메프가 갖고 있는 강점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비자 관점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 관점에서 산업 분석이 필요할 거고요. 면접장 갈 때는 꼭 그런 것들은 숙지하고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메프 여기 그래도 일종의 그 약간 IT 기업인데 네. 여기 연봉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대졸 사원 평균이 2,397만 원이어서 처음 이제 연봉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대리가 돼야 3,477만 원, 네. 과장 4,665만 원, 차장 5,600만 원, 부장이 8,630만 원. 이제 직급별로 한 1,000만 원씩 뛰는데 차장에서 부장 올라갈 때 이제 3,000만 원 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부장까지는 버텨야 다른 기업과 좀 비슷한 연봉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홍쌤께 또 여쭤볼 게 이제 위메프 같은 소셜 커머스 기업 이런 데는 이제 입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스펙이 좀 필요한지 궁금하네요. 예전에 합격했던 학생이에요. 네네. 학교는 서울 소재 여대, 한 중위권 정도 되는 여대고요. 그다음에 전공 경제 전공. 3점 학점은 뭐 한 3점 중반. 그다음에 토익은 뭐 한 780 정도. 그다음에 스피킹 6급. 어찌 보면 아주 일반적인 문과 스펙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 상품 MD로 최종 합격을 했는데 네. 그 이유는 이 친구는 그 AK몰에서 서포터즈로 일을 했던 경험이 있고 MD 기획전을 실제로 운영해본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직무 관련된 경험이 전공 대비 더 많았고요. 그런 부분으로 최종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모전이나 대외 활동이 뭐 정답은 아니지만 꼭 내가 이런 유통이라든가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뭐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과 관련되는 나의 관심도 그리고 직무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보여줄 수 있는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도 이렇게 소소하게 잘 활용을 해보면 취업에 이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우리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위메프의 첫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NC 다이노스 샵 회장님의 야구 사랑입니다. 우리 창업주 허민 전 대표가 우리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를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직접 미국 독립리그 락랜드 볼더스에서 선수로도까지 뛰었습니다. 아, 진짜요? 그리고 2014년엔 NC 다이노스와 MOU를 체결하고 우리 야구에 대한 정말 끝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NC 다이노스 주제가는 제가 네. 한 곡 불렀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오. 깔아주세요, 감독님. 예. 지금 나가고 있어요.
다이노스 다 이겼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독님.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 뭐 일단 중요한 게 위메프의 그 야구 사랑이 지금도 계속되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허민 구단주가 워낙 야구를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 미국 독립 야구단에 속해갖고 투수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너클볼까지 배워가지고 그걸 던질 정도로 실제로 왜 NC 야구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야구 팀마다 후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NC랑 이제 뭔가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NC로 간 것 같고요. 업무 협약 MOU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스폰서로 활동을 하게 되고 올 한 해 동안 이제 NC 다이노스 유니폼에 표시되는 이런 위메프 뭐 상표도 로고도 이제 박히게 되고요. 스포츠 마케팅을 뭐 여러 가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구장이 이제 창원 마산인데 여기 야구장에 위메프 스페셜 존을 마련해가지고 시즌 전 그 경기 티켓 전 경기 티켓을 또 판매까지 한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재밌는 거는 프로야구 승패 맞추기 영원 딜이라는 그런 재밌는 걸 하고 있는데 해당 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로 진행이 되고 현재까지 한 2만 3천 개 정도가 판매가 됐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팀을 골라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일주일 동안 열리는 경기에 승패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가 이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경기가 이뤄지기 때문에 한 팀의 경기 승패를 모두 맞추면은 6번이 되겠죠. 그래서 한 번 맞추면은 10포인트, 그다음에 2회에서 3회 맞추면은 100포인트, 4회에서 5회 맞추면 500포인트, 6번을 다 맞추면은 1000포인트를 주는데 이거를 이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위메프 사이트에서. 그렇죠. 이렇게 놀이처럼 재밌게 만들어낸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위메프라는 사이트를 좀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이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품들을 좀 살펴볼 수 있게끔 사람들 좀 많이 유입하고자 하는데 지금 프로야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너들의 이런 특이 이력이나 취향이 좀 기업 이미지에도 영향을 주겠죠? 아마 그 허민 창업주는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 가장 이력이 독특하신 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대 응용화학을 졸업했고요. 그다음에 버클리 음악대학에서 음악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다 아는 넥슨의 대표 게임 던전 앤 파이터의 개발자고요. 그리고 이 기업 요 M&A를 통해서 지금의 많은 자산을 축적하게 됐고 지금 우리나라 소셜 커머스 모든 이 3사가 지금 치킨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끝장 게임. 그러니까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다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런데 위메프가 다른 소셜 커머스 업체보다 외부 투자 금액이 좀 적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허민 창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약 한 뭐 1조 원에 달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소셜커머스 업체 치킨 게임을 조금 더 지켜보고 그다음에 투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짜잔! 네, 샵 영혼들 샵 쇼핑 안 해도 돼입니다. 위메프는 매달 웹툰, 면세점 할인, 그리고 도서, 영화, 그리고 전시회 티켓, 편의점 이용권, 건강검진권 등 각종 경품 지급하는 우리 영혼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쇼핑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 고객들이 온라인이나 모바일 앱으로 위메프에 접속하도록 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닌 기업으로서의 소비자한테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다른 서비스도 있을까요? 이외에도 뭐 맥스무비 할인 쿠폰이라든지 신세계 면세점 크루즈 여행, 뉴욕타임스 신문 증정, 카카오 프렌즈 인형 이런 것들을 다 영원딜을 통해서 지금 경품 추천처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최근 정보 제공 서비스도 시작을 했습니다. 1인 가족 콘텐츠라든지 요리 레시피, 그다음에 인테리어 이런 걸 주제로 최근 트렌드를 소개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것은 그 지속적인 방문 그리고 트래픽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특화된 서비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위메프를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셜 커머스 기업으로서 좀 위메프의 이런 전략들이 이제 성공에 좀 더 다가가기 위한 그게 좀 가능할까요, 선생님? 실제로 지금 소셜 커머스 업계가 치킨 게임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위메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토 서비스에 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신규 어플리케이션으로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위메프 할인 지도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지도상에서 위치 기반으로 주변의 그 딜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는데 앱 커핑이라고 해서 구매한 컵 패스를 이제 구매하게
하게 되면 커피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커피 프리패스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 간의 경쟁이 다각화되다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서비스를 찾기 위해서 이런 오토 서비스까지 범주를 넓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의 미래를 일각에서는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아직도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성장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더 크게 성장할 거다. 이런 두 파로 좀 나뉘거든요. 그래서 상황들은 저도 뭐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셜 커머스 말고도 다른 인터넷 쇼핑몰도 많이 있고 또 요즘 아무래도 아울렛이나 백화점이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 소셜 커머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셜 커머스 말고도 요즘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TV 홈쇼핑도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해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소셜 커머스만의 어떤 그런 입지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전망이 좋아야 또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통 채널의 장르가 이제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오픈 마켓, 그러니까 뭐 G마켓이나 11번가 뭐 이런 데는 이제 다양한 셀러와 바이어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고 그 장에서 수수료를 받는 이런 식의 사업이었고요. 소셜 커머스는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해가지고 저가의 좋은 제품을 패키징으로 많이 판매하는 게 메인이었는데 요즘 나오는 패턴들을 보면 이 오픈마켓 11번가도 직접적으로 이 직매입 사업의 진출을 선언했고요. 쿠팡 같은 경우도 판매자하고 소비자 15년 하반기부터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모바일이나 웹에 들어가서 내가 어디가 되든지 간에 구매자 관점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나한테 싸게 물건을 줄 거냐 그리고 또 빨리 줄 거냐 결국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유통 공룡들이라고 할 수 있는 원래 오프라인, 백화점, 마트 가지고 있는 롯데, 신세계, 현대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같이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마케팅 비용의 과다 지출이 과연 정당한 의사결정이냐 이런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좀 타픽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아 우리나라 유통시장은 정말 치열하구나. 이걸 좀 같이 공유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위메프와 같은 회사에서 종사를 하게 된다면 혹시 IT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당연히 직군마다 직무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IT 지식이 없어도 될 거라고 생각되는 직무들도 IT 지식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포지션이 컴퓨터 공학도를 뽑는 시스템 인프라 뭐 이런 운영 개발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당연히 코딩 실력이 중요하죠. 근데 이 소셜 커머스 업체는 사실은 이 기술력이라기보다 어찌 보면은 그 마케팅적인 인사이트, 흔히 얘기하는 통찰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상국 씨가 갈치 속젓을 구매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양상국이라는 친구가 뭘 먹을까라는 우려를 아까 상국 씨가 명란젓을 얘기했는데 나트륨에 중독돼 있지 않다면 젓갈만 먹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매 패턴을 보는 거예요. 양상국의 구매 패턴을 보니까 솔로 남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상품들을 구매하더라. 그런데 갈치 속젓을 샀다. 그럼 보나마나 혼자 살 텐데 이 친구가 뭐 나트륨은 중독돼 있지 않는 이상 이거를 다 먹진 않을 거다. 분명히 남을 거다. 그러면 돼지고기를 사가지고 이거하고 갈치 속젓과 버무려서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할 거다. 그럼 육류 관련돼서 프로모션이 나가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시장을 나는 육류를 싫어해. 수육 싫어해. 그러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전략, 그러니까 마케팅, MD 직군이라고 하면 기술보다는 마케팅에 대한 여러분들의 센스, 시장 분석 능력, 데이터 분석이 중요하다.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영. 예, 우리 위메프 이영훈 씨 번아웃 극복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여행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 국내 여행을 통해서도 많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갔던 여행지 중에 어디 좋은 여행지 있으면 하나만 추천해 줄래요? 최근에 갔던 것 중에 강릉이 가장 기억이 났습니다. 강릉에 있었던 경포대 효소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자전거를 가져갔어요? 아니, 거기서 자전거 대여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대여를 위에프에서 건드리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위에프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영훈 학생한테 뭐 여행 어디 갔냐, 그다음에 뭐 자전거 뭐 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영훈 씨가 이제 자전거를 뭐 내가 또 이제 소셜 커머스에 어떻게 적용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버텔링이죠. 그러니까 그냥 면접관은 취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삼성전자 면접장에 가서 최근에 뭐 인상 깊었던 영화 뭐 어떤 거 봤어요? 그랬더니 저 아이언맨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뭐 히어로 무비들 제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냥 가볍게 터치하고 나와도 되는데 그 토니 스타크의 모습을 보면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이 앞으로 미래 사회의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저는 답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일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대화 나누려고 면접관이나 툭 내뱉는 말인데 물론 중요한 질문들은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강릉은 어디가 좋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틀어서 얘기하게 되면 조금은 좀 가식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한 질문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좀 왜곡시켜서 답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까지 위메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훈 학생 어떻게 매력을 더 느꼈나요? 지금 뭐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좋게 잘 개선돼서 여기 취업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홍삼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지금 위메프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 결국 이제 스피드, 그러니까 300km 속도 경영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의 경쟁을 지금 계속 지속하겠다, 결국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송 서비스를 빨리 진행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제품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의사결정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친구들을 원할 것 같고 트렌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친구들을 원할 것 같아요. 빠름이라는 건 본인의 지식과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이런 소셜 커머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과거 하다못해 여행이 됐든지 간에 아니면 대외 활동이 됐든지 간에 아르바이트가 됐든지 간에 그 속에서 진행됐던 경험들을 통해서 결국 소비자들은 숨어있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표면화돼 있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예측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9월 공채가 이제 목전이잖아요. 저는 이번에 뭐 지금 기업들의 발표나 또 우리나라 지금 정권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반기 공채가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 버리지 않게 지금 아주 더울 텐데 여러분들 차근차근 인적성이나 자소서 면접 미리미리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요즘 그 취시오 패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한번 기사에서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 기사 내용을. 그래요? 네네. 요즘 취준생들 사이에서 취시오 패스 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취업이라는 말 그리고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뜻하는 소시오패스의 합성어인데요. 네,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취업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도록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좀 안타깝네요. 좀 힘든 처지끼리 좀 위로하고 도움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 취업 카페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잘못된 지원 조건, 뭐 면접 후기도 뭐 가짜로 올리거나 잘못된 예상 질문 이런 걸 올려서 취준생들을 혼란에 빠뜨린다고 하는데 좀 우려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좀 좋은 말만 해줘도 모자를 파네. 그렇죠? 자신의 어떤 허황된 어떤 스펙을 좀 자랑한다거나 여기 가려면 이 정도의 스펙은 필요하다면서 굉장히 고스펙을 올린다고 하면 그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 정도도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망할 수는 없다. 이제 다 같이 망하자. 뭐 이런 심리 아니면 심정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더 큰 일로 번질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네. 생긴 것 같은데요.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우리 취준생들이 다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 것, 그걸 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는 이제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렇게 뭐 잘못된 어떤 정보만 이렇게 줘서 학생들이 자기가 빠뜨리지 말고 좀 더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언이나 멘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따라 우리 그렇죠? 에릭황님이 네.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출발을 좀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넥타이도. 이런 넥타이도 이렇게 화려한 넥타이. 주황색 넥타이로 화려하게 시작해 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무슨 의미죠? 의미 없이요.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모가 떠올랐어요. 네, 우리 그렇죠. 선생님. 네, 화려한 넥타이, 화려한 어떤 언변 솜씨로 기분 좋은 오늘 컨설팅 기대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자는요 KTNG에 입사를 희망한다고 해요. 네. 원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1987년 4월 1일에 한국전매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는데요. 정부가 이제 공기업 민영화 방침을 한번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1989년 4월 1일에 이제 주식회사 한국담배인삼공사 이렇게 명칭이 변경됐고 이제 2002년 12월 27일자로 현재 그 주식회사 KTNG로 변경한 회사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공기업인데 민간기업으로 된 그런 기업이 소개됐네요. 가장 성공한 민영화 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지금 회사예요. 그러니까 왜 성공적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적극적으로 기업 인수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 인수를 하면서 이제 원래 담배 인삼 이런 그 업종이었는데 이걸 넘어서 뭐 제약, 화장품, 이제 뭐 부동산업까지 활발하고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요. 특히 그 주력 사업이 담배하고 인삼이자 홍삼이잖아요. 해외 시장까지 또 장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제 사실 공기업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 민영화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고요. 그래서 뭐 지금 민영화를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공기업들한테는 뭐 성공적인 케이스, 뭐 모범적인 케이스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원자는요, 특히 영업기획 부문으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네, 특히 이제 영업기획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출연자들도 많이 지원했던 분야잖아요. 그래서 KTNG의 국내 영업을 총괄하는 업무고요.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수익성에 대한 사업들을 이제 진행하는 영업 활동, 영업 업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조건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고요. 일반 사무직의 경우에는 그리고 합격자들 스펙을 좀 참고하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야 되는지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해온 합격자 스펙을 보니까 학점은 4.36점. 높네요. 잘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높네요. 한숨이 나옵니다. 굉장히 높은 학점이라고. 이거 보고 한숨 쉬는 취준생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최고 학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평균 학점이라고 하니까 놀라울 좀 따름이고요. 다만 토익은 우리의 기대 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한 695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토익 스피킹에 대한 레벨은 6 정도면 어느 정도의 준비가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요. 어학연수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자격증 2개, 인턴도 한번 해야 되네요. 봉사활동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수상 경력도 3회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평균이죠, 그냥 평균. 평균이죠. 물론 여기에 못 미치는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펙적으로만 본다면 KTNG 입사가 얼마나 어렵고 또 그만큼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을 소개할 때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또 인재상인데요. KTNG의 인재상, 뭐 I'm CEO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CEO. 소개해 주세요. 거기 C는 챌린지입니다. 챌린지. 끝없이 도전. 끝없이 도전. 힘듭니다. 지금 끝없이 도전해야 돼요. 4.36 정도 맞으면 끝없이 도전하는 정도 돼야죠. 그다음에 E는 execute. 그러니까 성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재. 그다음에 O는 optimize. 그러니까 상호 협력하는 인재.
영어가 어렵습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옵티마이즈. 제가 한국을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는 KT&G 영업기획 부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컨설팅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민영화가 되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뭐 수익성에 대한 영업 활동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적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좀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KT&G가 사실은 외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활발하고 뭔가 도전하고 특히 뭐 상상 이런 그 이름으로 뭐 많은 활동들을 벌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이렇게 그 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부분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좀 저는 컨설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 회사가 자체가 어떤 아이디어 이런 새로움을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매출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판로 개척도 해야 되고 또 목표도 세우고 그걸 달성해야 되다 보니까 어떤 적극성 그리고 이 친구의 어떤 창의력이나 아니면 관련된 경험? 판매 경험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을 중심으로 좀 보고 싶네요. 그럼 선생님들 그 혹시 KT&G에 지원하는 학생 컨설팅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이제 제가 한번 그 비슷하게 영업기획 쪽 지원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물론 그 컨설팅 받은 학생들 중에는 지금 이 스펙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해당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이 판매하는 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좀 잘 되어 있고 기업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해줬죠. 이 KT&G 회사는 사실 담배를 피는 남학생들이 모두가 가고 싶어해요. 마음 놓고 담배를 피고 싶고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막 금연 건물이다, 뭐 과태료도 뭐 내고 그리고 같이 있어도 막 담배 피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담배도 피우고 싶고 그런 회사를 또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원자들이 이제 오해가 흡연자가 가야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비흡연자의 경우에도 내가 뭐 불리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담배는 제품의 일부죠. 요즘은.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사실 흡연자들이 어떤 그런 누리는 어떤 소비자의 입장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비흡연자가 간다면 이 또 더 깨끗하고 건전한 문화로 이 흡연 문화를 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품을 기획할 수 있기 때문에 비흡연자이냐 흡연자이냐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담배 못 피면 뭐 홍삼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영업기획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지원자는 우리 KT&G 입사를 위해서 어떻게 입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준비한 셀프 영상 보면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G 영업기획 담당자를 꿈꾸는 이무영입니다. 역사를 전공하면서 흡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저는 영업기획 담당자분이 나오신 줄 알았어요. 전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연구실에서. 교환학생 당시 할로윈 파티 기획을 시작으로 학내 동아리에서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여 학교 축제 부스와 창업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창업 동아리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중 영업과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달아 상상 마케팅 스쿨 8기 전국 캠프를 이수하였고 9기 10기 마스터즈 활동까지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류 판촉 아르바이트와 식품 영업 인수하는 과정을 수행하면서 영업기획 직원과 저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삼촌. 이라는 걸 깨달았죠. 저도 저런 사진 많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KT&G에 대해 물어보면 전매청, 담배인삼공사를 가장 많이 언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KT&G 하면 상상유니브를 꼽고 싶습니다. KT&G의 사회공헌 커뮤니티인 상상유니브를 통해 KT&G 너무 빨라서 영업 마케팅 제가 다 못 담당자님들과 듣겠어요. 학생들이 접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제가 영업기획 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연마하고 사회공헌 활동에도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KT&G 상상유니브는 대학에서 역사만 전공한 저에게 또 다른 전공을 가르쳐준 대학교와 같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KTNG. 제가 KTNG의 영업 기획 담당자가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상상 유니브 담당자님들과의 대화를 통해 신입사원 때는 지점에서 근무하면서 현장에서의 영업과 마케팅 활동의 기본을 익힌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지점에서 선배님들께 많이 질문하고 배우면서 기본 업무에 대해 숙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담당 점수를 과사무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지점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본부의 영업부나 본사 영업기획부서에서 현장 지향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영업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매출 우수 사례가 일어난 지점의 환경 조건과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한 조건을 가진 지점 담당자님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매출을 신장시키는 등 KTNG의 매출과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영업기획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듣기 평가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전 래퍼 노칠세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러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여서 좋았어요. 쾌활하고 적극적인 거라는 성격이 좀 추측이 되면서도 표정만 성격이 밝았으면 굉장히 훨씬 급할 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것만 잡아주면 참 장점이 많은 친구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저렇게 직장인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난다는 거는 뭐 좋은데 너무 상사분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했던 멘트는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무래도 KTNG와의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이해도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부가 좀 구체적이었다는 면에서는 또 그런 내용은 잘 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무영 씨의 이력서 컨설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이 4점이 넘네요. 이 친구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아까 그 말씀하셨던 평균 학점 거기보다는 좀 다소 밑에 있긴 하지만 또 우리가 분산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이렇게 안쪽에는 들어올 것 같아요. 안정적인 그렇죠. 안쪽에는. 그렇죠. 보통 4점이 넘으면 일반적으로 학점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학점 때문에 이렇게 뭔가 지적을 받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왜 사학과를 전공했는데 거기에 대한 전공 안 사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면접 때 한번 더 물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력사항이 있네요. 인턴 경험이 있는데 지금 CJ 제일제당에서 식품 영업부입니다. 영업부. 네. 관련된 경험을 했습니다. 이건 잘했네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의류 행사 이것도 뭐 판매 아르바이트겠죠. 여기에서도 뭐 이것만 봐도 이 친구가 왜 사업가인데도 불구하고 영업 쪽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험을 좀 쌓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공모전 수상 경력도 하나의 스펙이죠. 네. 근데 이제 이 공모전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무조건 공모전 나가 상 탄 게 유리하냐 그러는데 다 직무 관련된 거면 유리한 거고요. 네. 아니면 유리하지 않은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 학생 창업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해요. 이게 어떤 성격인지 지원 직무랑 연결이 되는 건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이따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창업 지원 사업을 해서 수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사업을 계속 하게끔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시점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파악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뭐 지금 내가 다른 데서 수익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가 여기에 떨어져도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파악이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봉사 및 교내외 활동도 보면은 KTNG에서 하는 상상 발룬티어라든지 상상 마케팅 스쿨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뭐 회사에 대한 이해도도 높였겠죠. 정말 KTNG 들어가고 싶었나 봐요. 네. 그런 게 느껴집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KTNG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상상 마케팅 스쿨에 프로그램 수료, 마스터즈 수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저는 가로하고 간략하게 어떤 활동 내용을 했는지 뭐 마케팅 교육을 한 건지 영업 뭐 그런 프로젝트를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써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 그 KTNG 뭐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도 영상이 잠깐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론티어 활동한 것들도 뭐 일단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친구가 자기 어떤 스펙만 쌓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공헌 활동, 뭐 이런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력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기소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항목인데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지원 동기죠. 회사에 왜,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첫 항목부터 핵심이 나와줬어요. 직무에 대한 어떤 도전과 사회화의 상생의 가능성을 보고 나는 회사를 고른다. 일단 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먼저 얘기해주고 설명을 해준 거는 좋습니다. 저는 면접관들을 배려한 자기소개서라고 생각이 돼요. 네. 기준이 뭐냐? 예, 저는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네. 답해주는 게 면접관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면접관들이. 네.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직무에 대해서 도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두 개를 제시했는데 그 도전이 다 이제 이 회사에서 하는 어떤 일 성과를 보고 자기가 느낀 거고 자기가 한 도전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도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인데 여기에 부합하고 내가 이 회사에 가서도 직무적으로 계속 도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좀 더 제가 더하자면 네. 그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항목들이 많아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 회사가 그 기준에 우리 회사가 적합한지에 대한 맞아요. 부분들. 현대자동차도 그렇죠. 그렇고. 뭐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쓸 때 항상 어떤 방향으로 쓰면 좋냐면 기준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왜 이러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KTNG가 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역량에 맞춰서 내 선택한 기준을 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왜 이러한 기준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신의 어떤 경험과 체험에 대한 부분들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KTNG가 적합한 이유를 적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인재상이 중요하잖아요. 그 CEO 그거 중에서 가장 자기를 잘 나타내는 특징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상호 협력하는 인재가 나왔어요. 네. 이 부분은 아까 큰형님께서 발음 좀 약간 어색하셨던 그 부분이죠. 네. 네. 저 다음 달부터 영어학원 다니려고.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오버스펙입니다. 오버스펙에 여기 영어 필요하지 않아요. 네, 상호 협력하는 인재를 소재로 지금 쓰셨는데 교환학생 당시에 본인이 어떤 그 기획했던 파티 기획했던 할로윈 파티 그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여기 보면 타겟이나 태스크 자기가 맡았던 이런 것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이거 당연히 질문으로 확인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첫 단락 같은 경우는 어떤 한 줄거리처럼 내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건 좋은데 그럼 그 다음부터 S 상황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일을 맡았는데 우리의 팀워크를 강조하고 싶으면 우리 팀원은 또 몇 명이고 우리가 각자 어떤 일을 했는데 서로 협업했다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좀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친구는 상호 협력하는 인재라고 내용을 이제 인재상에 정했는데 내용 자체는 이렇게 상호 협력했던 노력들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대체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획력에 대한 어필이 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뭐 이런 것들을 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한 인재로 바꿔서 한다거나 하면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팀원들과 서로 뭐 이렇게 잘 된 점과 개선 사항을 분석해서 라고 하는데 분석한 거는 분석한 거고 협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팀원들과 어떻게 잘 상호 협조했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공유했는지 이런 식의 어떤 협업에 대한 역량이 좀 잘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중요한 항목이 나왔어요. 세 번째. 네, 여기에서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해줬네요. KSA를 기준으로 기술하시오. 이게 흐름입니다. 시대의 흐름, KSA. 네. 그렇다면 지금 지식, 기술, 태도를 나눠서 다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런 문장 나오면 약간 좀 항목이랑 좀 맞진 않죠. 뭐뭐 하겠습니다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꼽으겠죠. 이런 부분은 하겠습니다는. 지금 기술이 뭐죠? 이 친구의 지식과 기술은 뭐고 태도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써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지식 말씀드리고 두 번째 네. 기술 말씀드릴게요. 태도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명확치가 않아서 네. 면접관들은 고생을 하겠죠. 이제 파악을 하느라고. 네. 전반적으로는 지식에 대한 부분들은 어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지식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경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CJ 제일제당에서 네, 했던 그런 업무를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경험만 본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그 KTNG에서 어떻게 내가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설명될 수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술해 주라고 했죠. 자신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네. 그 기여에 대한 부분들이 설명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실적 개선에 기여하는 KTNG의 영업기획자가 되겠습니다라고만 써 있지. 뭐 이때 했던 내 경험과 이때 이 CJ 제작했던 경험적인 것과 스킬을 통해서 앞으로 KTNG에서는 어떤 일을 적용해서 어떻게 성과에 기여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안 쓰는 게 낫죠. 그렇죠. 면접관들이 이걸 보고 뭐 신기해 하겠어요. 네. 지금 이제 전공 사학과를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영업 기획을 하는데 어떤 그런 지식들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지식 부분은 지금 전혀 없다는 거죠. 아까 이력서에서 나왔던 상상 그 스쿨, 마케팅 스쿨이라든지 뭐 네. 거기서 뭘 배웠는지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런 걸 써야죠. 지식 부분이 네. 충족이 됐을 텐데 없죠, 여기에는. 네. 네. 아쉽습니다. 역량 지금 세 가지를 다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아쉽고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 4번은 정말. 마지막은 정말 네. 이 역량에서 다 못 보여준 거를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거든요. 여기서 말한 거 말고 또 뭐가 있느냐. 근데 여기 보면 인턴십 했던 거 그냥 요약해놓고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정말 길게 저는 쓰라고 좀 하는데 네. 최후의 변론이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가 쓰고 싶은 내용 앞에 있는 내용 못 쓰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네. 얼마나 좋은 이 기회를 준 겁니까? 기업에서. 특히 KTNG 같은 경우는 정말 자유로운 사고, 뭐 상상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을 여기 얼마든지 펼쳤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이걸 가지고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지금 이제 이 KTNG 같은 경우에는 영업 기획 분야에 대한 어떤 직무 설명 홈페이지에 다 게시를 해놨거든요. 거기에서 뭐 종합적 사고 능력, OA 능력, 뭐 커뮤니케이션 능력, 협상력, 뭐 마케팅이나 브랜드 기본 지식 이런 것들을 다 써놨는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반영되었나. 저는 이제 역량이 너무 많이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 질문에서는 키워드로 이렇게 딱딱딱 얘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좀 아쉬움이 드네요. 관련된 어떤 인연이나 뭐 이렇게 의욕이나 뭐 적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은 뭐 만나봐도 느껴질 것 같은데 역량이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자기소개서까지 봤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하실 건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는 항상 역할이 항상 이제 고정되는 것 같아요. 네.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역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기소개서. 그렇죠. 특히 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난항을 겪었다 이렇게 추상적인 측면을 저는 꼬리를 한번 물어볼 거고요. 네. 설문조사 내용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왜 했는지 시츄에이션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들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거나 어쨌든 그런 질문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업직은 전공 무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지만 네. 중요한 것은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와 지식을 겸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존에 해왔던 뭐 경험들 또는 뭐 KTNG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것이 영업 전략을 세우고 뭐 기획을 하는 업무에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좀 태도에 대한 부분들이 자소서에는 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그 직무에 필요한 태도와 자질을 어떻게 길러왔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업 중에서도 또 기획이거든요. 매출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내가 뭐 직접 뭐 발로 뛰면서 뭐 물건을 사라 마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직무 좀 관점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보고 싶어요. 네. 그리고 또 인턴 경험을 통해서 기획 경험이 좀 있으니까 또 좋은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경험 면접도 또 진행을 해보고 싶고요. 네. 또 빨리 진행을 해보고 싶네요. 네. 무영 씨와 함께 모의 면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